예, 안녕하십니까. 이지환 선생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고사성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뭐였죠? 상선 약수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노자의 이용에 대해서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란 사서 중에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맹자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물론 유학자였죠. 유교를 이제 발전시킨, 공자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태어난 인물로서 전국시대 때 사상가로서, 유학, 그 유교를 이끄는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다 알다시피 성성설을 주장했고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부터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서 맹자는 그 당시 전국시대 때의 그 황폐했고 혼란했던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왕도 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패도 정치의 반대말입니다. 패도 정치. 그럼 패도 정치는 뭐냐? 힘과 권력으로서 억압해서 다스리는 정치를 우리는 패도 정치라 하죠. 그럼 그러한 패도 정치의 반대가 바로 왕도 정치예요. 그러면 왕도 정치라는 것은 뭐냐? 음, 바로 뭐냐면은 어, 바로 인이다. 인. 이 인과 의와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 것이 완도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쓰자면 덕이겠죠. 이러한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경영한다면은 이거는 뭐야? 왕도 정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로 안 하고 뭐야? 권력이나 힘 이런 걸로 외부적인 힘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뭐라 한다? 패도 정치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맹자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정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이고 그 해결적으로 이제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은 항산항심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항산항심. 그러니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맹자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그 정치의 요체는 결국은 뭐냐면 민생이에요. 민생. 민생이고 도덕입니다. 어, 맹자가 주장하는 정치의 요체는 민생과 그 다음에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왕도 정치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어. 자, 그러면은, 항산이면 항심이라. 이게 뭐냐? 자, 글자를 좀 키우게요.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항산이면 항심이라 나오죠. 항산이면 항심이라. 자, 여기 나옵니다. 항산이면 항셈이라. 그러면 요때 항어 뭐냐면은 항상 항자고요. 두 번째가 나을 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똑같이 항상 항이고요. 마지막 글자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항산 항심이에요. 그래서 항산 항심이죠. 어. 그래서 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거든요. 이거의 원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무항산이면 이 뜻이에요.
무항산이면 무항시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맹자 구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없을 무자잖아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입니다. 글자가 좀 굴래요. 자, 요게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고요. 자, 요거는 아까 했듯이 항상 항이고, 요 나을 산이고, 없을 무고 항상 항 마심이죠. 그래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뭘까요, 이 말이? 항산이 뭐고 항심이 뭘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요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냥 문맥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데, 그럼 도대체 항산이 뭐고 항심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기 전에, 그 영화가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한 15년은 안 됐겠나 싶어요. 그거 뭐냐면, 6.25 전쟁 이야기인데, 영화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못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야기 듣고, 항산 항신 강의를 듣고 나서 웰컴 투 동막골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웰컴 투 동막골의 그 배경이 뭐냐면, 강원도 완전 오지 마을이잖아요. 산골 마을인데, 그 마을은 6.25가 터진 줄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골짜기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6.25가 일어난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지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국군하고 인민군이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왔는데 뭐예요? 그 산골에 사는 주민들은 뭐예요? 총도 처음 보는 거고 군인도 처음 보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만 듣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군하고 인민군이 서로 총을 겨루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당황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군복을 벗고 같이 주민 생활을 하잖아요. 하는 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마을 이장이 있어요. 그 마을 이장이 거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한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보면은 뭐요? 그 할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온 동네 주민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민군 대장이 그걸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하면 이렇게 말을 잘 따를까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이장하고 그 인민군 대장이 둘이서 어디서 이제 반일하러 나간 것 같아. 반일하러 나가면서 그 언덕에서 쉬면서 물어봐요. 그 인민군 대장이 그 할아버지 이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할바이 합니다. 할바이. 북한말로 하죠. 할바이. 어찌하면 할배 말을 잘 듣소?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 하니까 그 할아버지 이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마이 미기야 돼. 강원도 사투리 하는 거예요. 마이 미기야 돼. 이래 있어. 마이 미기야 돼. 그 뭔 말이야? 많이 먹어야 돼. 이 뜻이에요. 많이 먹여줘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오늘 항상 항신 또 핵심이 오늘 그 마을 이장에 했는 말이 그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동막골 영화를 한번 볼 때마다 저는 이 항산임이나 항심이라 이걸 꼭 떠오릅니다. 그 마을 총장 이장은 맹자도 배운 적도 없고 속된 말로 까막눈인데도 불구하고 맹자가 얘기했던 그걸 이미 스스로가 깨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항산이면 항심이다. 즉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결국 뭐야 자기 말을 듣게 돼 있다 이 뜻이겠죠. 어.
그럼 이미 여기 결론이 났어요. 항산이면 항심이라는 말이 뭔지. 어,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서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한번 보세요. 예?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항산이면 항산은 뭐고 항심이 뭔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항산은 뭐냐 하면은 이때 항자가 항상 항자거든요. 항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변한다는 뜻입니까? 일정하게 쭉 간다는 뜻입니까? 일정하게 쭉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순 우리말로 뭐 늘 이런 뜻도 있고요. 항상이란 뜻이 이 항상 항자가 항상의 뜻도 있고 늘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뭐요? 변치 않는 일정한 이런 뜻도 있어요. 일정한 일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항이에요. 그리고 요 산자는 뭐예요? 산업할 때 그 산자야. 나을 산자. 산업. 뭘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생산. 요즘으로 따지면 생산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게 산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일정한 생산이란 뜻이겠죠. 그걸 우리 현대적으로 풀이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항산은 뭐다? 일정한 수입이에요. 수입. 일정한 수입. 매달, 매년, 매주,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항산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그 수입은 뭐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로 따지면 직업이지.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있어야 결국 뭐 일정한 수입이 생기겠죠. 일정한 직업, 일정한 수입이 곧 항산이란 뜻입니다. 그걸 더불어서 백성한테 적용시키면 뭐예요?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배를. 배를 채워주는 것이 항산입니다. 아시겠죠? 항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면은 항산은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일정한 직업이라 보셔요. 직업. 직업이 있어야 수입이 발생하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맹자 집주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산 됐어요. 그러면 항심은 뭐냐? 항심은 아까 뭐니까 이거 일정한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일정한 이런 뜻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이게 변치 않은 이런 뜻도 있어요. 변치 않은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항자가. 그러면 결국 뭐예요?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항심이란 말은 변치 않는 마음. 일편단심 민대일래야 할 때 그 변치 않는 마음이 항심이라 보시면 돼요. 항심. 그리고 그 항심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성성설이라 그랬잖아요. 맹자는. 성성설, 인간의 본성은 본래 태어날부터 선하다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맹자는. 그래서 누구나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는데 뭐 공자는 맹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성성설로 태어났지만 결국 뭐야? 환경에 의해서 뭐야?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본성 착한 마음이 뭐야? 가려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가려진다 이 말. 가려지면 뭐예요? 그 타고난 본성이 착하게 태어난 본성을 가려진단 말이에요. 가려지면 사람이 뭐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걸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착한 본성, 성성설 플러스 이 변치 않는 마음,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요 항산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말이 맞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뭐예요? 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그래야 뭐예요? 도덕성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성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인간은 다 성성설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누구나 도덕성을 지키려는 마음은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란 뜻이에요? 항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발생해야지만이 그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항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맹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2500년 전, 2300년 전에 얘기했는 이야기인데 그때 맹자가 했던 이 말이나 지금 21세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플러스 전 세계인들한테 이걸 접목시키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게 여전히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전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 보면 뭐야?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됐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내 직업,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없으면 뭐요? 떳떳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도 없다. 즉, 도덕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자, 그러면 어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청년 실업이잖아요. 청년 실업. 이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 자, 지금 21세기에 태어났는 지금 20대, 30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의 시각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면은 해결책이 안 나와요. 갈등이 더 심해지지.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태어났는 2001년생, 2002년생이 지금 20살이잖아요. 21, 2살이고, 90년 후반 이래 돼. 지금 21년도니까, 그 21년 전만 해도 21세기 초기잖아요. 아니면 9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1세기, 2000년대에 태어나는 애들이 지금 20, 30대가 됐을 경우에, 그 청년들은 우리 때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45인데 저의 시각으로 그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태어난 20, 30대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기를 물고 나와요. 고기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기를 손에 들고 태어난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뭐예요? 쌀 한 톨도 없던 그런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그나마 이제 어 쌀이 보급할 때 태어났고 근데 그래도 나는 고기를 들고 태어나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아무리 없는 집안이라도 고기를 들고 태어나는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 보고 자꾸 쌀 먹던 시대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런 일도 해야지, 힘든 일도 해야지,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청년들은. 왜? 이미 태어날 때 고기를 들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꾸 쌀 먹는 시절로 자꾸 얘기하면 이게 되냐고. 쉽게 해서 뭔 말이에요. 지금은 일자리가 전부 IT 시대잖아요. 컴퓨터 시대고, 그다음 컴퓨터는 뭔가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요즘 시대인데, 그 쉽게 해서 몸을 힘들게 해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제조업 시대가 아니란 뜻이지. 제조업 시대가 아닌데 자꾸 어 아닌데 20, 30대 청년들한테 자꾸 제조업으로 가라 그러면 야 논이 뭐 하니 제조업이라 하면서 딴 길을 해봐 이 하는데 이게 안 먹혀요. 왜? 얘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기 들고 태어나네요. 그러면 이 고기를와 어울리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고기를 들고 있는데 자꾸 한식집 가서 밥 먹는 거 된장찌개 먹는 대로 가라 하면 이게 언밸런스단 말이에요. 언밸런스. 그래서 이게 이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뭘 하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지금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제조업 시대는 이미 끝났다 봐요. 저는. 어.
점점 무인화 시대로 갈 거예요. 무인화. 사람이 없이도 공장이 돌아가는 시대. 그런 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자리로 계속 사라질 겁니다, 지금.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서 내 일자리 보장받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한 속도보다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 실업이에요. 내가 좀 흥분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실업이 한창 일해야 할 20, 30대에 뭐예요? 일을 못하고 자꾸 책만 본다고. 뭐든지 때가 있어요. 책을 읽어야 할 때와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뭐요? 그걸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고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청년들이 20, 30대들이 뭐요? 한창 일을 해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이 시기에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장 뭐예요? 항산. 일정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가 늘 고픈 거예요. 이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늘 배고픈 청년들한테 우리가 맨날 기성세대가 가서 야 논이 뭐하니 일해 뭐 이런 얘기 해봐 뭐 잔소리 자꾸 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아 말이 안 먹히겠죠.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청년들이 뭐예요? 원래는 다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그런데 뭐예요? 항상 일정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발생을 못 시키니까 뭐야 자기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착한 본성을 자꾸 뭐야 잃어버리고 뭐야 도덕성을 지키려고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청년들의 범죄도 자꾸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 말이 정확한 거예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일정한 직업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하면은 걔 아무리 군자가 아닌 이상은 뭐요? 그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죠. 생기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이 맹자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2300년, 2500년 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따름입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어느 한 종교를 비판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개척 목사님이었어요. 개척 목사님이었는데 한때는 자기 개인 그 개척 교회가 나름대로 유지가 잘 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야 그 종교도 경제 타격을 받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종교는 이게 결국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자본하고는 다 관련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회주의에는 종교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얘기하고. 그래서 이 개척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 결국은 뭐 개척 교회가 점점점 축소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신도들이 다 떠나는 거야. 몇 명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목사님은 뭐예요? 물론 목사님은 말씀으로서 사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은 있어야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유지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은 뭐예요? 처자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먹여 살려야 할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다가 목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식들하고 부인은 떠나고 자식하고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결국은 뭐예요? 쌀떡이 쌀이 다 떨어질 정도 수입이 완전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동네에 골목길에 있는 헌 자전거를 모아놨는 그 있잖아요. 완전 찌그러지고 막 못 쓰는 그런 거를 모아놨는 데 있어요. 주인도 없어. 막말로 뭐 몇 년 동안 처박혀 있던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팔아서 고철이라 팔아서 애들 밥이라 한 먹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끊어서 판 거예요. 고물상에. 그래서 쌀을 싸가지고 애들 먹였는데 결국은 그 다음 날인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절도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최소한의 항산, 즉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으면 그 훌륭한 목사님도 또는 신부님이라도 아니다 스님이라도 도덕성을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정확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항산이 핵심인 거예요. 항산. 음. 아시겠죠? 그 목사님도 그러한다. 그런데 웬만한 일반 백성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항상과 항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 항산은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항산은 물론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 항산을 채워줘야 할 주체는 누구예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항산을 일정한 직업과 수입은. 그리고 회사나 기업체는 뭐예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그 직원들의 항산, 즉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채워주지도 않아 놓고 뭐예요? 자꾸 큰 걸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아우, 못 따라가죠. 그 정당하게 줘야 할 것은 줘가면서 백수들한테 요구를 할 건 요구하고 또 기업체 사장은 뭐요? 줄 건 주고 또 직원들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래야지 이게 항상과 항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는 누가 채워주는다? 지도자나 경영자가, 이거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해줘야 되는 거고, 기업체에서는 뭐예요? 경영자가 일정한 수입, 일정한 직업, 이거 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항상 그 밑에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 또 하지만은 선비 또는 군자는 물질 보상이 없어도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왜? 일반인보다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단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민보다는 백성보다는 뭐예요? 물질 보상이 없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류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물질적 보상이 없이는 도덕성을 기대하기 힘든 부류예요. 당장 배고파 죽을 판인데 뭘 자꾸 되냐고. 맞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담을 타넘겠어요. 그 자전거를 훔치겠어요.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건 도둑하려고 한 거 아닐 거란 말이야.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애들을 생각해서 그냥 했는 걸 뿐이고 주인이 없는 거니까 거의 근 10년 몇 년 동안 그래 녹슨 상태로 이게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그냥 했을 뿐인데 근데 결국은 그래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일반 민들은 물질적 보상, 즉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은 이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맹자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갖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물질적 보상 없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라 하는 건 민이에요. 민이에요. 백성이죠. 백성. 그럼 뭔 말이에요? 물질적 보상 없이 백성들에게 충성과 도덕을 요구하고 그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는 지도자는 마치 뭐예요? 강가에 거물을 쳐가지고 어? 그 백성들이 그 거물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최악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다. 맹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 국가에 대한 충성,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사람과 국가 간에 지켜야 할 도덕 당연히 해야 되죠. 인간이라면. 그런데 뭐예요? 물질적 보상이 없이 여기서 물질적 보상을 하는 건 뭐예요? 큰 욕심이 아니잖아. 당연히 해야 채워져야 할 그 직업과 그 양식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했던 일정한 직업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정한 수입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아 놓고 야, 나한테 충성해. 나한테 도덕을 지켜. 파란불에 일 때 건너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 이런 얘기 한다고 그 먹힐까 이 말이에요. 안 먹힌다는 뜻이지. 이거 뭐 굳이 내가 더 보충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즉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어.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별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배가 예전 채워졌던 게 다 비워지는 거예요, 지금. 비워지는데 또 뭐야, 채우고 싶은데 뭐야, 직업이 점점 뭐야,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끊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항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심,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자꾸 뭐예요?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한 투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맹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거물을 쳐가지고 이 거물 속에서 가둬놓고 살아라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그래서 물질적 보상 없이는 뭐 어떠한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어,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도자나 기업체 사장님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각 단체의 리더자는 이걸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체든 어떠한 단체장이든 단체든 간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국가로 따지면 백성들, 회사로 따지면 그 직원들, 학교로 따지면 교사들 또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라는 게 또는 학교, 그런 기업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민초들한테 먼저 뭐요? 일정한 수익과 발생할 수 있게끔 뭐 직업을 계속 유지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줘놓고 뭐요? 자꾸 뭐요? 예전처럼 옛날 해왔던 것처럼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건 완전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음.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다음 우리 대통령들, 그 다음에 각 회사, 기업체 사장님들, 어. 아시겠습니까? 음. 물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사장님 만약에 이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경영을 이제 하게 될 때 그 아르바이트 쓰는 그 직원들이 있음으로써 본인 사업체가 유지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장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힘들다도 그 가게는, 그 사업체는 직원과 그 사장이 일심일동체가 돼가지고 때가 되면은 아마 번창이 될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항산 없이 항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군자겠죠. 맞죠? 일정한 수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자가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군자 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군자가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산 없이 항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맹자가 얘기했는 항산이면 항심이라 이거를 한번 외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없을무 항상상 나을산 없을무 항상상 마음심.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무항산이면 일정한 수입 또는 직업이 없으면 무항심이라. 변치 않는 마음, 즉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각 기업체 및 우리 학교 기관 모든 사람들의 그 리더자들은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심보감 2편인가요? 3편을 녹화하겠습니다. 3부 녹화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